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뉴스입니다. 경남 3개 지역이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됐습니다. 경제 유발 효과만 26조 원에 달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경상남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미래 50년 사업이 큰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진정은 기자입니다. 이번 국가산업단지 지정으로 경남도민이 얻게 될 가장 큰 소득은 산업지도에 다각합니다. 지난 50년 동안 창원 국가산업단지에만 집중되던 국가적 대규모 지원이 진주 사천과 밀양, 거제로 확장되면서 경남 전역의 고른 발전이 기대됩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오는 2020년까지 산단 3곳에 투자할 사업비는 모두 2조 원. 전문가들은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대규모 지원이 소외된 지역 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가산업단지 지정은 일반 산업단지와는 달리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매우 큽니다. 국가의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지이기 때문에 아마 경남의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걸로 기대가 됩니다. 경상남도는 오는 2020년 국가산단 3곳이 조성돼 기업들이 입주하면 경제 유발 26조 9천여억 원, 고용 유발은 9만 7천여 명에 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항공우주와 나노, 해양은 그동안 경상남도가 야심차게 추진해온 미래 50년 사업의 핵심 전략 산업입니다. 각종 기반 시설, 그다음에 기업 유치 등에 대해서 국가가 보장을 하는 그런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17년 만에 세계 국가산단이 들어서게 된 경남. 기존 7개 국가산단과 함께 국가경제를 떠받치는 버팀목으로 재도약하게 됐습니다. KBS 뉴스 진정은입니다. 사교육에 의존하는 요즘 입시 풍속도 속에서 한 시골 고등학교가 이룬 쾌거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차주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교생이 400여 명인 학교 복도에서 실험 수업이 한창입니다. 망원경으로 태양의 흑점을 관찰하는가 하면 오늘의 흑점은 서쪽, 북쪽이 사이에 2시 방향에 약 3개쯤 있습니다. 손수 만든 실험 모형에 물을 채우고 탁구공을 떨어뜨려 소음을 측정합니다. 이 층간에 물을 넣어서 소음을 줄이는 건데요. 학생 하나하나 주제를 정해 2학기 동안 자료조사와 실험을 거쳐 결과를 발표하는 과제 연구 수업입니다. 거의 1년 동안 시험 기간 빼고는 거의 매일매일 모여서 몇백 번 실험도 하고 학원보다는 선생님들에게 자문을 구하는 형식을 더 많이 했고 스스로 공부하는 게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지난 2년 동안 공부한 학생 3명이 올해 서울대학교에 합격했습니다. 사교육은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자기주도적인 학습 과정과 연구 결과에 대해 대학 측이 높이 평가한 겁니다. 내가 어떤 걸 잘할 수 있는지, 내가 어떤 걸 하고 싶은지를 먼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꿈도 나는 화학을 좋아하고 화학을 남들보다 잘할 수 있다. 전교생 99%가 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보통 이상을 받으면서 학습 능력도 인정받았습니다. 농촌 학교이기 때문에 사실상 사교육 받기가 어렵습니다. 과제 연구라든지 토론 수업이라든지 모든 학생들이 이렇게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학원에 가지 않고도 사교육 없이도 이뤄낸 시골 고등학교의 작은 쾌거, 교육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차주아입니다. 김해시가 부원동 옛 새벽시장 인근 노점상들에 대해 행정 대집행을 실시했습니다. 오늘 새벽 3시 반쯤 김해시는 차량 수십 대를 부원동 옛 새벽시장 주변 인도에 배치하고 공무원과 경찰 각각 300여 명을 투입해 노점상들이 짐을 내려놓을 수 없도록 저지하는 행정 대집행을 실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주민 수십여 명이 대치해 한때 몸싸움이 빚어졌지만 큰 부상은 없었습니다. 해외 관광객 유치에 취약한 경상남도가 미국 여행사와 협약을 맺고 해외 관광객을 직접 유치합니다. 경상남도는 어제 미국 춘추 여행사와 관광객 유치 협약을 체결하고 경남을 중심으로 한 한국 재발견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한미군 전역자와 가족, 미국 태권도 협회 회원 등을 집중 유치합니다. 경상남도는 항만과 공항, 영화 등을 중심으로 한 부산시에 비해 경남은 외국인 관광객의 선호도가 낮다며 자치단체가 주도해 관광객 유치에 물꼬를 튼다는 전략입니다. 김해공항 이용객이 1,0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저비용 항공사의 가파른 성장세가 큰 영향을 미쳤지만 김해공항의 포화로 어려움도 많아 신공항 건설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준석 기자입니다.
김해공항을 기점으로 하는 저비용 항공사는 에어부산과 제주항공을 비롯해 국외 항공사까지 모두 7개사입니다. 이들은 김해공항 국제선 33개 노선 중 이미 16개를 운항하고 있는데 지난 2009년 6%에 불과하던 점유율이 5년 새 무려 37%로 급증했습니다. 금액 같은 것도 많이 저렴한 편인데다가 이제 노선이 많이 생기면서 선택의 폭이 넓어져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저비용 항공사들은 신규 노선 취향에 적극 나서고 있어 점유율은 더 높아질 전망입니다. 특히 동남아 노선이 주목 대상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김해공항 활주로 운행률이 85%로 이미 포화 상태라는 겁니다. 활주로나 일부 공항시설의 수용 능력이 다소 부족한 실정인 것 같습니다. 항공사로서는 야간에 항공기를 제대로 활용할 수 없다는 것이 또 하나의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 미국 투자 자문사인 S사가 가덕 신공항을 저비용 항공사 거점 공항으로 건설한다면 국제적인 민자 유치가 가능하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향후 가덕도의 신공항이 되었을 때 현재 김해공항의 이용 방법으로 LCC 전용 공항을 만드는 것도 대안으로. 이럴 경우 인천공항과의 중복 투자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데다 저비용 항공사의 걸림돌도 해결할 수 있어 최적의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준석입니다.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에 잠시 바깥에 서 있기도 힘드시죠? 오늘 창원의 아침 기온 영하 5.2도까지 뚝 떨어졌고요. 낮 기온도 3도에 머무는 등 평년보다 7도가량 낮겠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 남해와 하동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번 추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니까요. 오늘도 두툼한 겨울 옷차림으로 체온 유지를 잘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경남 지역은 구름 없이 쾌청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동쪽 지역 이렇게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지만 칼바람과 함께 강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또 대기가 건조해지면서 현재 창원과 김해에서는 건조주의보도 발효 중입니다. 대기가 건조하니까요. 오늘 산불 등 화재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사천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내륙을 중심으로 한파특보까지 발효된 상태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 어제만큼 큰 폭으로 떨어져 출발했고요. 한낮 기온은 진주 4도, 거창 2도 등으로 어제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6m까지 매우 거세게 일겠고요. 현재 동해남부 먼바다에서는 풍랑경보가, 남해동부 먼바다에서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상태입니다. 내일 오후부터 기온이 조금 올라가겠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평년 기온을 밑돌며 춥겠습니다. 금요일 밤에 서부 내륙과 남해안에서 시작된 비와 눈은 토요일 아침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다음은 저희 KBS 창원방송총국에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의령군 유곡면 강봉기 님이 10만 원, 의령군 유곡면 유곡 송산학구 10만 원, 의령군 유곡면 유곡 세간이구 10만 원, 고성군 마암면 도전 1길 권영택 님이 1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합천군 합천읍 안개마을 최용학 이장회 주민 1동 10만 원, 합천군 합천읍 안개경로당 곽영길 회장회 회원 1동 10만 원, 합천군 대양면 함지마을 임성섭 이장회 주민 1동 10만 원, 의령군 유곡면 남계문 님이 3만 원을 맡겨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경남 175곳에서 내년 3월 11일 치러지는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일부 입후보 예정자의 업무 사직 기한이 오는 20일로 다가왔습니다. 사직 대상은 농수축협의 현직 직원이나 상임 이사, 감사 등이며 현직 조합장과 비상임 이사, 비상임 감사 등은 내년 후보자 등록 전까지 사직하면 됩니다.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는 개별적으로 진행되던 지역 농협과 축협, 수협 등 조합장 선거를 전국적으로 동시에 치르는 선거입니다.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가 어제 STX 조선해양에서 1,600톤급 경비함 한강 5호 진수식을 했습니다. 길이 91m, 폭 12m의 한강 5호는 최대 속력 시속 55km로 40mm 자동포와 20mm 벌컨포, 야간 감시 카메라, 고속단정 2척 등을 탑재했습니다.
또 원격 의료 시스템까지 갖춰 해상에서 육상 의료진과 연결해 응급치료를 할 수 있고 선박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소화포도 갖췄습니다. 한강 5호는 내년 6월 통영해양경비안전서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함께하는 한마음 오케스트라의 세 번째 정기연주회가 오늘 저녁 7시 30분 창원 성산아톨 소극장에서 열립니다. 어린이들이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동요와 창작곡으로 구성된 가족 뮤지컬 시골쥐 서울쥐와 산타 할아버지가 내일 오전 10시 20분과 11시 20분 진해 구민회관에서 두 차례 공연됩니다. 챔버갤러리 제30회 초대전 송광옥 도예전이 내일까지 창원 상공회의소 1층 챔버갤러리에서 열립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